오늘은 가을과 겨울에 쓰기에 좋은 촉촉한 세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세럼은 기능성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세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나 레티놀 혹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안티에이징에 속해 있는 세럼군이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쓰기에 좋은 촉촉한 세럼인데 제가 지난주에 크림을 한번 쫙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크림을 정리한 기준은 피부 안에서 꼭 필요한 보습인자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크림에 전부 다 필요한 보습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세럼으로 플러스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과 겨울에 꼭 필요한 그런 세럼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이나 픽도 있고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좀 골라서 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것을 살짝 이해를 해주셔야 나한테 꼭 필요한 성분들을 고를 수가 있고 도대체 좋은 보습 크림은 뭐냐에 대한 눈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부 겉에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 피부 제일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피지입니다.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나쁘지만 피지가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피부에 보습막을 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을 화장품의 역할로 돌리면 스쿠알란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자,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꽉 쥐고 있는 이 보습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보습막을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잘하는 것이 실리콘 오일이라던가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이 잘하고 그리고 지방산이 그런 역할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크림에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보습막을 탁 쳐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대부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단계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우리 세포를 쫙 둘러싸고 있는 그 찰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찰흙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피부 장벽이 무너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나 물놀이 때문에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졌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과 난방 그리고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장벽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장벽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계속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더 밑에는 뭐가 있었죠? 그 세포 안에 꽉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천연 보습인자였습니다. 자, 천연 보습인자가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 좋은 보습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천연 보습인자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세 이후로 이 천연 보습인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습제에 그렇게 천연 보습인자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미노산이 그럼 화장품 성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보습제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내 수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수분길 열어주는 거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트레알로스라고 불리워지는 요거까지 같이 써주신다면 사실상 피부가 너무 수분이 부족해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피부에 수분을 머금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끌어당겨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끌어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와 아래로 쫙쫙 수분을 끌어올리려면 물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을 잘 성분을 보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한번 크림을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 내가 고른 크림에 없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럼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는 이 세럼과 같이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비타민C와 레티놀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별도로 쓰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대부분 그러한 세럼들은 기능성이기 때문에 가장 맨 먼저 단계에 쓰시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이나픽입니다. 바로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에센스인데요. 이거 200ml짜리고 용량도 참 큰데 이 제품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천연 보습 인자 덩어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분에 보시면은 글라이신, 우레아, 세린, 류신, 알라닌, 라이신, 알지닌 전부 다 천연 보습 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스쿠알란도 거의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지방산도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세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그 수분기를 열어주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만 없을 뿐이지
분들이 사실 이 제품 바르면 이것만 발라도 좀 충분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에스트라의 제형은 좀 묽게 떨어지고 무겁기는 하지만 피부 위에 올렸을 때 흡수될 건 흡수되고 피부에 살짝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다가 다음 단계 바르면 조금 더 편안하게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크림을 바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완벽하게 밀폐해주는 보호막 같은 게 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외출을 하실 때는 이거에서 플러스 크림까지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과 결합해서 쓰면 가장 좋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분기를 열어주는 피부 속에 고속도로 뚫어주는 그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아비브 같은 크림과 같이 쓰시면 좋고 지난주에 헤라 제품도 그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과 이 세럼과 함께 쓰시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그런 조합이 될 겁니다. 이 제품은 사실 모든 피부가 쓰셔도 되고 식물성 오일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성 피부가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부지 피부가 쓰셔도 되고 저 같은 이런 악건성이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세럼이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쓰시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세럼은요, 바로 아비브입니다. 아비브에서 세럼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 제품은 10%의 부활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림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들포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피부결이 좀 싹 정리된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세럼입니다.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을 봤더니 식물성 오일이 굉장히 많죠. 지방산 중에서도 피부 속에 영양 주고 보습 주고 이러한 성분들이 바로 지방산 중에서 식물성 오일에 속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올레산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구조로 보면은 스코알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보습 인자인 피토스핀고신도 들어가 있고 수분기를 열어주는 부활초 성분이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이 안에 없는 것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없어요. 이 세럼 안에는. 자, 그래서 이 제품과 함께 쓰면 좋은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주축으로 하는 크림이 좋겠죠. 에스트라 크림과 함께 쓰시면 참 좋습니다. 특히나 악건성이고 속건조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세럼 쓰시면 참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비브 이번에 세럼이 참 잘 만들어져서 저도 지금 기기 관리할 때 이 세럼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관리 같은 거 할 때는 오일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요거를 기기 관리할 때도 이 세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자일리톨 성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보통 이렇게 보습제에 보면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일리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치아의 건강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이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논문 하나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리세롤과 자일리톨은 아주 단기간 동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벽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글리세린과 글리세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일리톨과 함께 배합이 되었을 때 피부에 수분을 단기간에 빨리 공급해주고 장벽 기능까지 강화시켜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린과 자일리톨을 그대로 화장품에 담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더마인데요. 바로 하이드라비오 세럼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과 자일리톨이 굉장히 많은 함량으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으냐면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수부지 피부 같은 분들이 쓰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도 아마 이 제품 쓰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제품에 꽤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이메티콘이라고 하는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 오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기는 투과하지만 수분은 투과하지 못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품은 세럼이지만 위에 다른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은 다이메티콘이 꽤나 앞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 흡수를 조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세럼이지만 난 그냥 마지막 단계에 바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나 수분기를 열어주는 것은 없고 빠른 시간에 보습을 해준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 부족형 지성형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수분기를 열어주는 제품과 함께 쓰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비브 세럼이라던가 아니면 아비브 크림과 이 제품을 함께 쓰시는 게 좋은데, 자, 2가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오일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제품을 먼저 쓰고 나서 이 세럼을 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성분들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되게 적은 단계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바로 전에 비타민C나 아니면 레티놀 같은 거를 바르시고 이 제품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제품을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오일로만 살짝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지성 피부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랑벨입니다. 랑벨 이 세럼은요, 스쿠알란과 그리고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수분기를 열어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촉촉한 세럼입니다. 천연 보습인자로는 히알루론산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참 장점은 그 제형이 참 좋아요. 제형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기기 관리하기 전에 쓰시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얼굴에 도포한 다음에 고주파 관리 같은 것들은 오일이 좀 들어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알로에겔은 사실상 여름에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 겨울에는 세럼과 함께 병행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럼을 먼저 바르신 다음에 고주파 관리를 하시면 또 피부 그런 관리하는 데 더 플러스로 시너지가 나겠죠? 피부 구조로 보면은 피지 구조와 비슷한 스쿠알란이 있고요. 함께 쓰면 좋은 제품은 바이오더마라던가 웰라쥬라던가 아니면 에스트라와 같은 제품과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크림 안에 세콜지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난 장벽은 튼튼해요 라고 할 때는 다른 보습제를 어떤 것을 강화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럼은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디오디너리, 또 하나는 토리든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디오디너리는 2%가 들어가 있고 토리든은 함량은 그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디오디너리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요. 토리든 같은 경우에는 고중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히알루론산이 도대체 더 좋은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히알루론산은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고분자의 장점은 뭘까요? 고분자는 깊이 침투는 안 되지만 피부 겉에서 수분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러면 저분자나 중분자가 잘하는 건 뭘까요? 자,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피부 속에 침투는 더 잘 되겠지만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작아집니다. 피부 위에서 보습력을 꽉 쥐고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맞겠죠. 그러나 저는 히알루론산을 깊이 침투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중분자와 저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는 어떤 히알루론산이 딱일까요? 속건조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중분자와 저분자가 함께 들어간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알루론산이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서 쥐는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저처럼 속건조 자체가 많지는 않다 라고 할 때는 피부 겉에서 수분 자체를 달아나지 않게 꽉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쓰실 때는 특히나 겨울 같은 데는 우리 피부가 끌어당겨 올 수분이 없습니다. 공기 중에. 왜냐하면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만 잘 발라놔도 끌어당겨 올 수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많이 당기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세럼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크림에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알루론산은 내 몸에 1000배 가까이 되는 수분을 쫙쫙 끌어당기는 게 그 일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체킹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그렇게 보시고 함량 자체는 디오디너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히알루론산도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를 쓰고 이제 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왜냐하면 히알루론산도 천연 보습인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쫙쫙 좀 당기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저의 경우에는 고분자는 여름, 저분자는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데요. 그래서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고분자냐 저분자냐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림에도 제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소개해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나는 세럼으로 골라서 쓸 건지 아니면 난 크림으로 골라서 쓸 건지를 스킨케어 루틴을 잘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럼은 어떤 크림과 다 조합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웰라쥬가 워낙 히알루론산을 많이 넣어서 만든 거라서 웰라쥬는 겹치니까 좀 제외하시고 나머지 크림과 함께 쓰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겁니다. 제가 11월이 되면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겁니다. 피부 타입별, 피부 고민별로 나눠 드릴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본 제품들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크림과 세럼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그러려면 내 피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보습크림이 정말로 중요한 게 난방기기랑 온도가 워낙 낮고 습도도 낮기 때문에 수분을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보습제를 정말 철저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장벽도 무너지지만 주름이 생기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습 크림을 철저하게 바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보습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